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한밭대학교 지능미디어공학과 박인규입니다. 한밭대학교 공개 강의 프로그램 HOCW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확률 변수 프로그램의 파트 2 7차 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차 시 영상에서는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논의했듯이 실제 실습을 같이 해볼 거고요. 실습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강의 자료 이 마지막 세 페이지가 실습 문제가 되겠고요. 실습 문제를 조금 설명을 하고 제가 직접 이제 같이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차 시랑 이제 6차 시에서 가수 확률 변수를 다뤘고 가수 확률 분포를 따르는 샘플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같이 공부를 했고 그 원리랑 알고리즘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5차 시에서 처음 공부했던 게 하나의 가우스 확률 변수만 생각했을 때 그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샘플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했었고, 지난 이제 앞선 확률 변수 프로그래밍 파트 1에서 이제 뭐 3차 시나 4차 시에서 그 원리가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게 균등분포의 보편성이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균등분포의 보편성 원리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 프로그램 실습 문제를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샘플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고요. 랜덤 샘플을 프로그래밍 상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그 확률 변수 분포의 CDF 함수의 역함수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공부했었던 뭐 레일레이 페이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CDF가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직접 손으로 구했었는데요. 이 표준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F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고, CDF는 이제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적분 수식을 포함한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CDF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은 힘들고요. 대신에 CDF의 근사함수를 구해서 역함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역함수 자체를 근사해 놓은 이런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같이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이 자료를 얻어낼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하는데 역함수의 근사를 이용했을 때랑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공부한 박스밀러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우스 확률 변수 샘플들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CDF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준비된 실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의 가수 확률 변수를 만들어내서 서로 독립인 가수 확률 변수 샘플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가수 확률 변수 샘플 사이에 상관계수 값이 0이 아닌 샘플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살펴보겠고요.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가 하나의 가수 확률 변수 생각했을 때 이제 CDF를 이용해서 정확도를 좀 비교해 보는 방법, 균등분포의 보편성이랑 박스밀러 방식. 근데 하나 이제 좀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하면은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차가 나는 결과를 확인을 할 텐데 그 오차가 나는 원인은 CDF의 역함수를 정확하게 구현내지 못하고 근사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오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두 개의 가수 확률 변수를 봤을 때 상관계수가 있는 샘플들을 만들어내는 방법, 프로그래밍에서 그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실습했던 방식, 4차 시에서 실습했던 방식이랑 비슷하게 제가 사실 먼저 매틀랩을 준비해 놨고요. 그래서 매틀랩 코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시 때 실습 코드랑 마찬가지로 이 7차 시도 실습 코드를 제가 준비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투두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투두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실습 코드를 제가 강의 자료와 함께 HCW 강좌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코드는 이제 제가 사실 이 가이드 코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스 코드로 바꾼 건데요.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강좌 마지막 7차시 강좌에서 설명을 하면서 혹시나 코드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이 가이드 코드도 결국에 제가 다 짠 거기 때문에 이 코드를 조금씩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이 실스 코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스 코드에서 총 이제 문제가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된 거죠. 첫 번째 문제 같이 보고 두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실스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배포된 실스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요, 그래프가 3개가 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이드 코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은 되는 건 아닌데, 가이드 코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상관계수가 있는 걸, 뭐 CDF 비교한 거랑 상관계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 먼저 하나의 확률 변수만 생각했을 때 이제 균등 분포를 이용해서 가우스 샘플을 만들어내는 거랑 박스 밀러 방식을 이용해서 가우스 샘플을 만들어내는 거를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CDF 역함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기본적인 변수들은 제가 다 설정을 해놨고요. 가우스 샘플을 만들어낼 때 샘플 수를 n 샘플로 했고, CDF 그래프를 그릴 때 그 x축 점을 몇 개를 할 거냐, 전 61개로 했는데 n 포인트로 설정을 했고요. x축 데이터를 데이터 언더바 x 언더바 엑시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균등분포를 이용해서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할 때도 0하고 1 사이에서 균등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그때 만들어내는 가우스 샘플을 이 Z1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Z1 샘플은 가우스 샘플인데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해서 만든 샘플이고, 그 다음에 Z2 샘플을 이제 박스 밀러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샘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실습 문제에. 자, 그러면은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2D에 나와 있는 대로 CDF의 역함수 근사한 결과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X 샘플이 만들어지고 그 X 샘플을 하나하나를 잘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Z1에다가 계산을 해줘야겠죠. Z1에 뭐 첫 번째 I 번째 인덱스에 Z 샘플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Z 샘플을 계산해내는 방식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죠. X 샘플을 이용해서, 당연히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진 않고 어떤 수식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 수식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글을 인터넷을 켜가지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아니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CDF의 역함수를 찾아내고 싶은 거죠. 역함수를 어떻게 근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관련 있는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한글 자료도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은 한글로 된 자료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영어 자료가 사실 일반적으로 훨씬 많다. 그래서 영어 자료로 접근을 할 거고요. 우리는 역함수나 아니면 근사라는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기 내용 중에 역함수나 근사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이제 영어를 잘해가지고 여기의 내용들을 다 알아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제일 좋을 텐데요. 이제 쉽지 않죠. 내용이 굉장히 많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고, 사실 저조차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막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해야겠죠. 인버스나 이제 뭐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해놨던 게 여기 떴는데, 여기 보면은 어프록시메이션으로, 그러니까 근사가 영어로 어프록시메이션이니까 어프록시메이션으로 키워드를 찾으면 될 텐데, 이 키워드를 찾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어프록시메이션은 이제 근사라고 하는 이제 명사 형태의 영어 단어잖아요. 근데 어프록시메이트 하면은 동사가 되는 거고, 그럼 두 개 다 이제 찾고 싶으면은 어프록시메이션이 여기서 어프록시 m까지만 써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단어들이 뭐 62개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는 거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버스라고 하면은, 인버스가 역함수가 영어로 인버스 펑션이고, 인버스로 치면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제가 미리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다가 관련 있는 내용 쪽이 나올 때까지 찾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면은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네, 한번 내용이 나오는 부분까지 가보겠습니다. 뭔가 이제 근사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기 형태 5.5556, 요게 이제 역함수의 CDF 역함수의 근사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이 함수가 표준 정규 분포의 CDF 함수를 나타내는 표기법인 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고, 이거 역함수인 거죠. 이거 역함수가 다음과 같이 근사가 되는데, 또 이런 자료를 살펴볼 때도 좀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런 형태로 근사가 되고, 만약에 작을 때는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사실 잘 봐야 됩니다. 잘 보면은, 제가 그냥 밑줄을 그어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선택한 요 블럭을 보면 되는데, p의 값이, 입력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p를 1-p로 바꾸고 전체의 부호를 바꿔줘라, change sig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면은 근사함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은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한테는 조건이 두 개가 있었죠. x 샘플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매틀랩에서도 if else 문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언어에서 알고 있는 if else 문과 거의 비슷하고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이 CDF 역함수를 계산할 수 있었냐면은, 방금 수식을 보면은 5.5566에 1- 이렇게 0.00186 요 수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갖다 쓰면요, 5.5556 곱하기 전체 가로에 1-에 x 샘플이, p가 이제 x 샘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얻은 정보와 최대한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 x 샘플을 p로 대체해서 표현을 하고, 그래서 p 마이너스, 헷갈리니까 저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1-p, p분의 1-p, p분의 p가 되고, 이거 전체에 이제 0.1186 승이 되겠습니다. 요렇게가 되겠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p 대신에 1-p를 쓰니까 여기 분모 부분에 1-p가 되고, 분자 부분이 1-p가 아니라 p가 되겠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자, 그러면은 이 Z 샘플에 계산되는 값이 가우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우스 샘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실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우스 샘플이랑 똑같은지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 Z1은 CDF를 비교하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CDF를 또 비교하는 방법 중에, 그럼 이론적인 CDF 값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얘도 그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펑션이 있고 그 얘를 활용하면 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알고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당연히 뭔가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매틀랩 이것도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하니까 가우시안 CDF를 치면은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이 nom CDF라고 되어 있고 normal distribution CD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풋 인자로 뭐 x 값만 넣을 수도 있고 x, 뮤, 아니면 시그마 이런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뮤는 평균이고 시그마는 분산 값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CDF 값을 넣을 거니까 뮤는 0이고 시그마는 1이 되겠죠. x 값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 x축의 범위니까 매틀랩 파일로 돌아오면은 요 데이터 x에 해당하는 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CDF 이론값 COD 값에다가 nom CDF라는 함수를 쓰면 될 것 같고요. x 값으로 데이터 x 요 변수를 사용하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값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사실 요 제로스로 설정한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거는 이제 에러 방지를 위해서 제가 실습 준비하면서 만든 거고,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론 CDF 값은 만들어냈고 Z1일 때 CDF 값을 우리가 하나하나 값을 계산해 보면요, 4차 시 실습 때 4차 시 강의 영상 때 실습 때 했던 형태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로지컬 하고 이제 그 우리가 만들어낸 Z1 샘플 중에서 X 샘플 값보다 어떤 특정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보다 작은 애들을 전체를 더하고 n 샘플 전체 샘플 수로 나눠주면 됐었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했냐면 첫 번째 문제에서 강의 자료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강의 자료로 돌아가 보면은 자, 여기 문제 1-1번 역함수의 근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됐지만, 처음에 이런 어떤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얻을 때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걔를 조사를 했고 얘를 매틀랩으로 적용을 해본 거예요. 내가 조사한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결과랑 똑같은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건데, 해보기 위해서 매틀랩 CDF 여기 나와 있는 힌트를 제가 적어놨네요. 이제 nom CDF 함수를 이용해서 CDF를 그려서 비교를 해본 거고, x축 범위는 -3에서 +3 사이로 해본 거고, 다시 매틀랩 코드로 넘어와서 그럼 이거 두 개를 실행을 해보면 균등분포를 이용해서 가우스 샘플을 만들어낸 결과, 그 다음에 CDF의 이론적인 값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오차가 거의 없는 그 두 개를 계산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창이 3개가 나오는데 이상한 게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씨 크기가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빨간색이 빨간색이 이제 균등분포를 이용해서 CDF 역함수를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하고 CDF 역함수를 구해서 만든 가우스 샘플의 값이 되겠고요. 검은색의 이 별표로 되어 있는 게 이론 CDF 값입니다. 어느 정도 오차는 있지만 역함수를 이용했지만 굉장히 CDF 값이 비슷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샘플 수를 100개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파란색은 박스밀러 방식을 이용한 건데 이건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값이 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박스밀러를 이용해서 방법을 만든 샘플을 Z2라고 하고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박스밀러 방식은 강의 자료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박스밀러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죠. 루트의 -2에 로그
U 샘플, 코사인의 V 샘플. 그러면은 루트는 SQRT였죠. 매틀랩에서 마이너스 2에 로그 U 샘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2 곱하기 매틀랩에서 파이는 이렇게 파이로 자동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V 샘플. 이렇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오류를 겪을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계산한 것도 벡터의 결과가 나올 거고, 지금 밑줄친 부분, 뒤에 밑줄친 부분도 벡터의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를 닷 연산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Z2 샘플은 박스밀러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되겠고요. 얘의 CDF도 비슷하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를 Z2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Z2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문제를 다 우리가 실습을 다 한 게 되겠고,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두 번째랑 세 번째 결과는 조금 이따 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은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결과, 파란색은 박스밀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결과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은 이론적인 결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더 깔끔하게 보고 싶으면 샘플 수를 좀 많이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파란색이 조금 더 정확하고 빨간색이 좀 부정확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의 이유가 균등분포의 보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CDF의 역함수를 이용한 결과의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 코드를 이용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1000개로 했을 때 보면은 여기서 좀 차이가 나죠. 1000개로 했을 때. 저희도 한번 1000개로 해볼까요? 1000개로 해서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결과를 얻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개의 가수 확률 변수 샘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때는 이제 앞서서 1-2번 문제에서 이 박스밀러 수식을 사실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박스밀러 수식을 가져와서 XK랑 YK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근데 U하고 V 샘플을 만든 다음에 서로 독립인 XK랑 YK 샘플을 만들 때 U하고 V를 그대로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얘를 이렇게 에러 방지 코드는 삭제하고 이렇게 만들면은 XK 샘플이랑 YK 샘플이 독립된다라는 거를 배웠고, 다만 박스밀러 방식을 독립으로 하려면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으로 만들어내면 됐어요. 그리고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독립인지 아닌지, 이거를 박스밀러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샘플들은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거는 방금 1번 문제에서 확인했으니까 2번 문제에서는 그 그래프를 비교해보는 과정은 제가 담지는 않았고, 얘네 둘이 서로 독립인 걸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는 그 과정을 이제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독립이랑 비상관, 그러니까 상관이 uncorrelated 되어 있다라는 걸 조금 약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좀 다른 개념이다. 정확하게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더 이제 정확한 내용은 이제 이 HOCW 강좌가 아니라 교과 과정을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더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의 기대값을 요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죠. 매틀랩에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민 함수가 매틀랩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얘를 이용을 하면 되고, y 값도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개 곱한 거의 기대값은 민을 하고 xk 샘플이랑 yk 샘플을 곱할 텐데 이것도 그대로 곱하면 안 되고 여기 닷 연산을 써서 점을 써서 이렇게 곱해야지 xy 곱한 거에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분산 같은 경우에도 는 st 분산을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얘의 루트를 씌우면은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x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y 값을 계산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여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리절트 값에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0으로 설정을 한 거고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정의대로 xy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 곱하기 y의 기대값 두 개 곱한 걸 빼주면 되는데 곱할 때도 닷 연산자를 써야 되고요. 닷 연산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x의 표준 편차랑 그 다음에 y의 표준 편차랑 곱한 걸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x 샘플이랑 y 샘플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서로가 독립이라 그랬고 상관계수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비상관이라 그랬고 이렇게 되면은 상관계수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먼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요게 요 두 번째 그래프 피규어 2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되겠고요. 서로 이제 비상관이고 독립일 때 이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두 샘플 순서쌍은 이렇게 약간 동그란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하게는 상관계수 계산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이 명령어를 사용한 거고요. 이 명령어는 계산한 값은 코릴레이션 리절트 값에 저장이 되고 얘를 이제 명령창에 출력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명령창으로 가보게 되면요. 이제 0.01116 이런 형태 거의 0에 가까운 형태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약간의 오차는 있죠. 0이랑 이 오차를 없애고 싶으면은 샘플 수를 늘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샘플을 1000개로 했는데 한 10만 개로 해볼게요. 10만 개로 해보면요 10만 개의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빼곡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오차 값이 이제 좀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크게 많이 줄어들진 않네요. 네, 0. 보면은 그래도 꽤 많이 줄어드네요. 그때 좀 다르긴 할 텐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X 샘플이랑 상관관계가 있는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 Z 샘플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Z 샘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독립인 Y 샘플을 먼저 만들어줘야 됐었죠. 앞선 문제에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Z 샘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중요한 건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X 샘플이랑 Z 샘플의 상관값을 여기 0.7로 제가 고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뭐 0.5로 바꿔도 되고요. 0.3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Z 샘플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이 코릴레이션 로우 값 곱하기 X 샘플 더하기 SQRT 그러니까 루트 SQRT 1 마이너스 코릴레이션 값의 제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Y 샘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한 강의 자료에서 공부한 Z 샘플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됐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로 코릴레이션을 계산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값을 계산을 해보면 앞에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코드를 복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y가 아니라 x하고 z 사이의 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y 부분을 뭐 대문자 z나 이제 소문자 z 샘플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꿔주면은 x의 평균, z의 평균, xz의 평균, x 표준 편차, z 표준 편차, x 그러면 이제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형태도 똑같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산점도를 그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이 세 번째 파란색 그래프는 x하고 z 사이의 관계를 그린 거고요. x 값이 클 때 z 값도 큰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검은색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죠.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계산된 코릴레이션 값을 보면 여기 2-1번이 x하고 y 사이의 코릴레이션 값을 계산한 거고요. 0.004니까 거의 0이랑 가까운 거고 굉장히 작은 값이고, 2-2는 x하고 z 사이의 코릴레이션 값을 계산한 건데 우리가 0.7로 설정했었고 이 샘플 1000개를 만들어 계산해 보니까 0.66, 0.7이랑 비슷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 수를 좀 늘리면 값이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좀 달라질 텐데, 네. 네. 제가 뭐 잘못 누른 것 같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10,000개니까 점들은 훨씬 촘촘하게 경향성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예, 값은 0.7에 되게 가깝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한 두 가지 실습을 직접 같이 해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가수 확률 변수를 프로그래밍에서 가수 확률 변수 샘플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물론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거나 이제 주어진 함수를 가져다 쓸 텐데 그 기본 원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쓴다라고 하더라도 상관관계가 있는 가우스 샘플을 만들어내는 것은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6차 시 마지막에 이제 공부한 이 알고리즘을 이 방법, 알고리즘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 방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형태로 가우스 샘플 순서상을 만들게 되면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가우스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확률 변수 프로그래밍 파트 2 5차 시에서 7차 시에 걸쳐서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 난수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론적인 방법을 5차 시, 6차 시에서 공부를 했고, 한 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 두 개의 가우스 확률 변수, 그리고 컴퓨터 실습을 통해서 이걸 직접 해보는 과정을 같이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한밭대학교 공개 강좌 프로그램 HOCW 강좌는 이제 7차 시까지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개 강좌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좀 확률적인 내용을 프로그래밍에서 다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 HOCW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